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 길을 되새기며 이야기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때가 끼어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예전부터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들 하죠. 살다 보면 어떤 이 말과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말 한마디에 숨어있는 어둠 같은 걸 느껴본 적도 있으실 테고요. 사실 우리 곁엔 마음이 흐려진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특징적인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오늘은 질투의 가시덩굴 이야기를 통해 그 흐려진 마음을 지닌 사람이 쓰는 말과 그 속내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 옛날 가니스 물가 근처에 아쇼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땅과 물과 바람이 어우러져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아가던 곳이었지요. 마을 한가운데는 오래된 큰 집 비슷한 수행터가 있었고 그 그늘 아래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이들의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 아쇼카 마을에서 가장 우러름을 받던 이는 라마라는 나이 많은 수행인이었습니다. 오랜 마음 닦음을 통해 얻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수행인 카르나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카르나는 남다른 재주를 가진 이로 깊은 마음 다스림과 말솜씨가 빼어나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라마에게 배워오던 가르침을 놔두고 카르나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라마의 마음에 조금씩 어두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자신의 자리가 아직 덜 여문 젊은이에게 흔들리는 걸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샘나는 마음의 불이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밤 라마가 마을 밖 동굴에서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마을 사람이 찾아와 카르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라마님, 저 젊은 카르나라는 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라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재주가 좋은 건 맞네. 하지만 아직 어리고 덜 익었지. 참다운 깨침이란 오랜 걸음 끝에 얻는 거라네. 마을 사람은 거기에 덧붙여 물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분 말씀에 큰 감동을 받는다 하더군요. 저도 들어보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라마는 얼굴에 잠시 쓰린 기색을 띠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롭고 신기한 것에 끌리기 마련이오. 하지만 참된 가르침이란 잠깐의 감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에 스며드는 거라네. 겉으로 보기에 멋져 보일지 몰라도 깊은 참맛은 없을 거야. 마을 사람은 놀란 듯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카르나님 말씀에서도 무언가 길잡이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마님 가르침과 많이 닮아 보이기도 했고요. 라마는 그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가라앉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뿐이네. 시간이 지나면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을 거야. 카르나의 말은 잠깐 쓰는 잔재주에 불과하네. 이 대화를 나눈 뒤 라마 마음속의 샘불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카르나의 가르침이 얕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이 말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참뜻이 없어. 마음 고요히 하는 법에도 잘못이 많아. 말을 듣다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깎아내리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도리어 역효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라마의 비난을 들은 제자들은 오히려 궁금해졌던 겁니다. 라마님이 저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걸 보니 카르나님 말씀은 어떤 걸까?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났지요. 이를 알아챈 라마는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는 카르나의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르나는 사실 마을 돈을 슬쩍 가로채고 있다. 몰래 나쁜 예식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험담이 마을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 어른들이 라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어른이 말했습니다. 라마님, 요즘 들어 라마님 말과 행동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사람들도 걱정이 큽니다. 마을에 떠도는 카르나 얘기도 라마님이 퍼뜨린 거라는 말이 있네요. 정말인가요? 라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거칠애로 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참된 말을 알린 것뿐이오. 카르나 말은 위험하오. 어른들은 슬픈 눈빛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라마님, 당신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우러름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우리가 그토록 우러러왔던 예전 라마님과 달라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혹시 셈이나 화에 사로잡힌 건 아닌지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라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깃든 어두운 기운을 이제야 알아차린 거죠. 라마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 마음에 있던 흐린 때를 보지 못했네요. 카르나에 대한 셈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라마는 자신 행동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과했고 카르나와도 풀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수행인은 힘을 모아 마을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라마는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죠. 마음이 흐려지면 남의 기쁨이나 잘됨을 있는 그대로 기뻐해 주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렇게 흐려진 마음은 반드시 말로 드러난다. 그 뒤로 라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안에 셈이나 화가 일어날 때 그걸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말고 솔직히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내 약함과 두려움을 마주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의 때를 씻을 수 있단다. 아쇼카 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라마의 모습을 보며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자 마을은 예전보다 더 평온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터전이 되었지요.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이 흐려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남이 잘 되는 걸 기쁘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라마가 카르나의 인기를 시샘했던 것처럼 누군가 잘 되면 스스로 지는 기분이 들어서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 행복은 오래 못 갈 거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남의 기쁨을 인정하면 내가 뒤처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다음으로 그런 사람은 남 흉을 자주 봅니다. 라마가 카르나 가르침을 얕다, 틀렸다 고 깎아내렸듯이 남 결점을 집어내서 내가 더 우위에 선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그 사람 일은 매번 실수가 많잖아. 같은 말을 자주 씁니다. 이것도 결국 자기 믿음이 부족해서 남을 끌어내림으로써 스스로를 높여 보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게다가 아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라마가 카르나에 대해 거짓 얘기를 퍼뜨린 것처럼 직접 맞서기 두려우니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몰래 못된 일 한다더라. 믿을 수 없다는 말도 있던데. 같은 식으로 말이죠. 아주 비겁한 행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말도 자주 합니다. 라마가 나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다 라며 핑계를 댄 것처럼 본심과 마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솔직할 뿐이야. 이건 내 이익을 위한 거야. 같은 말로 자기 행동을 치장합니다. 또 예전에 잘 나갔던 일을 지나치게 붙들고 있기도 합니다. 라마가 자기가 쌓아온 오랜 경력을 자꾸 내세우며 새로운 가르침을 무시한 것처럼 변화를 두려워해서 옛날이 좋았지. 요즘 것들은 믿을 수 없어. 라며 과거 영광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흐린 마음의 흔적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누구든 때론 남을 시샘하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해하곤 해요. 다만 라마처럼 그 흐려진 마음을 깨닫고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있느냐가 큰 갈림길이 되는 거죠.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우선 내 말과 행동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나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분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셈이나 화 같은 좋지 않은 감정도 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다루기 쉬워집니다. 그 다음, 왜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지 내 속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흐린 마음은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이나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뒤얽힌 속내를 차근차근 살피면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 남의 기분을 헤아리려는 마음도 가져봐야 해요. 상대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기쁨이나 아픔을 함께 느끼려 하다 보면 남의 잘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깃든 고마운 것들을 떠올리는 것도 마음을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남과 견주는 대신 내 삶의 넉넉함에 눈을 돌리면 작아 보였던 일상도 훨씬 빛이 납니다. 말을 쓸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남을 흉보거나 탓하는 대신 돕거나 북돋우는 말을 쓰려고 마음을 쓰면 나도 상대도 기운이 밝아져요. 넌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해보자. 같은 말들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내 마음까지 밝아지게 합니다. 무엇보다 자꾸 남과 견주기보다는 스스로의 걸음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태도를 지니면 마음이 더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을 정화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론 나의 약함과 못난 구석을 똑바로 봐야 하니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거치고 나면
분명히 보답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삶이 훨씬 넉넉해지고 깊어지거든요. 남의 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도 있고 내 주변과의 관계도 더 탄탄해지고 뜻깊어집니다. 라마가 겪은 일처럼 자기 안의 어둠을 알아채고 넘어서는 과정은 진짜 자라남으로 이어집니다. 라마는 자기 셈을 솔직히 바라보고 풀어냄으로써 더 깊은 깨달음에 닿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흐림을 알아채고 하나씩 씻어내는 길을 가다 보면 더욱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은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혹시 흐린 마음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마음이 흐려진 사람은 반드시 남을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길도 있습니다. 남을 일으켜 세우는 말, 함께 잘해보자는 말, 그런 말을 골라 쓸 수가 있지요. 그런 노력이 모이면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고 더 기쁘고 보람있는 삶으로 이어진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가 기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